충격. 중국의 민낯을 목격한 미국 기자의 생생한 증언. 편파 판정으로 뒤바뀐 메달의 색깔. 질서는 온데간데 없고 위생 상태는 최악.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나? 미국의 스포츠 기자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중국의 실체. 그리고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희망. 오늘 저녁 한 미국인의 솔직하고 적나라한 고백을 시작합니다. 저는 15년차 스포츠 기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세계가 주목한 아시안게임 현장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들과 그 속에서 발견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아시아.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스포츠 기자 라이언 스미스입니다. 추운 겨울, 제가 경험한 잊을 수 없는 중국과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평소 쇼트트랙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본 쇼트트랙 경기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그래서 아시안게임 취재를 위해 중국으로 향하는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스포츠 기자로서 15년 동안 수많은 대회를 취재했지만 아시아에서의 스포츠 문화는 처음이었어요. 하얼빈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중국의 겨울 도시로 가는구나.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탑승객 대부분이 잠든 시간, 저는 밤새 하얼빈의 빙등축제와 겨울 스포츠 문화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영하 20도를 웃도는 하얼빈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어요. 러시아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 건물들과 하얀 눈으로 뒤덮인 도시 전체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군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죠. 하지만 이 감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길, 거센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어요. 추위에 떨며 입구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혼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 없이 밀치며 입장하고 있었죠. 잠깐만요, 줄 서주세요. 그 직원이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봐요. 제 카메라요. 누군가가 제 카메라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다행히 카메라는 무사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가 생겼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더 큰 충격이 이어졌어요. 중국 선수가 출전할 때마다 관중석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응원 방식은 스포츠맨십과는 거리가 멀었죠. 상대 선수가 넘어질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다른 나라 선수들을 향해 야유를 보내는 모습에 제 마음은 불편해졌어요. 특히 결승전의 마지막 순간이 잊히지 않습니다. 한국의 박지원 선수와 중국의 린샤오진 선수가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두 바퀴를 남기고 린샤오진이 인코스로 파고들었고 두 선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링크 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마지막 바퀴 두 선수의 균형이 무너지는 찰나였습니다. 린샤오진이 뒤따라오던 카자흐스탄 선수와 부딪혀 넘어졌어요. 결국 카자흐스탄이 1위, 박지원이 2위, 그리고 중국의 린샤오진은 4위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심판진의 비디오 판독이 시작됐어요. 관중들은 숨죽인 채 대형 스크린을 지켜봤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박지원 선수에게 실격이 선언된 겁니다. 두 바퀴를 남기고 린샤오진의 주행을 손으로 방해했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즉시 리플레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명백했어요. 오히려 린샤오진 선수가 먼저 손을 써서 박지원 선수를 거칠게 밀쳤는데 그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위로 들어온 중국이 동메달을 획득했죠. 한국 코치진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건 납득할 수 없는 판정입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죠. 오랫동안 쇼트트랙을 취재해온 제가 보기에도 이건 명백한 오심이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중국 관중들의 환호성 속에서 박지원 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링크를 떠났어요. 이건 스포츠가 아니야. 저는 결국 펜을 놓았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가는 길은 또 다른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기사들은 외국인인 저를 보고 모른 척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한 대를 잡았는데 기사는 미터기도 켜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더군요. 이봐요, 담배 좀 꺼주시겠어요? 영어로 말했지만 기사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차 안은 담배 연기로 가득했고 창문을 열자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죠. 그날 밤 저는 추위와 담배 연기 사이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인파에 휩쓸려 들어가기도 전에 밀려 나왔죠. 한 정거장을 가는데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위생 상태는 더 심각했어요. 역사 전체에 이상한 악취가 가득했고 바닥은 녹은 눈으로 인해 끈적거렸죠. 식당에서의 경험은 제 위장을 시험했습니다. 이게 정말 위생 검사를 통과한 곳인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주방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는데 요리사들은 위생 장갑도 없이 음식을 만지고 있었죠. 결국 그날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했습니다. 길거리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모호했고 오토바이가 인도로 달렸습니다. 불법 노점상이 길을 막고 있었고 신호등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한 번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일 뻔했어요. 의사소통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라는 간단한 질문도 통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번역기를 써봤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급한 용무가 있을 때마다 호텔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며칠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 아시아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갔어요. 이게 정말 발전한 나라의 모습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구 언론에서 보도하는 중국의 발전상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제 옆자리에 앉은 한국 관광객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서울은 달라요. 한번 와보세요. 그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스마트폰으로 서울의 영상들을 보여주는데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시민의식, 편리한 대중교통. 그날 밤 고민 끝에 서울행 티켓을 예매했어요. 이보다 더 나쁠 순 없겠지. 반쯤은 체념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눈이 펑펑 내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깔끔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있었고 질서 정연한 줄서기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공항철도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깨끗한 실내, 조용한 승객들. 지하철 바닥은 반짝반짝했고 난방이 적절해 춥지 않았습니다. 하얼빈의 혼잡한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택시 기사님은 정장 차림에 매너도 훌륭했어요. 영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고 자진해서 최단 경로를 찾아주었습니다. 이런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니 손님이 편해야 우리도 편합니다. 라고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서울의 식당들도 놀라웠어요. 주방이 깨끗했고 직원들은 위생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호텔 화장실 못지않게 청결했죠. 따뜻한 온돌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경험은 특별했습니다. 거리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눈이 내리는 중에도 사람들이 질서 있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제설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인도에는 보행자들만 있었고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죠. 우연히 서울에서 프로농구 경기를 관람하게 됐는데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최신식 시설은 물론이고 관중들의 매너가 대단했어요. 상대팀 선수가 멋진 슛을 성공시켜도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경기 중간마다 이어지는 치어리더들의 공연도 놀라웠습니다. 완벽한 군무와 화려한 퍼포먼스는 마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았어요. 관중들도 열광적으로 호응하며 즐겼지만 그 열기 속에서도 질서는 잃지 않았죠. 특히 치어리더들이 관객들과 함께하는 이벤트 시간에는 어린 아이부터 노년층까지 하나 되어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경기가 끝난 후였어요.
관중들이 자발적으로 자리를 정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담요를 개어 정리하는 모습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죠. 이게 바로 진정한 스포츠 문화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아시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같은 아시아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여행을 정리해 보았죠. 아시아는 하나의 색이 아니다. 제 취재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발전이란 단순히 높은 빌딩을 짓는 게 아니라 시민의식과 문화 수준을 함께 높이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와야겠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길거리에서 본 정겨운 풍경들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붕어빵 나누며 웃던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며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던 모습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의 차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된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